자, 여러분 볼까요? 이제 우리는 사회학의 범죄 사회학이죠. 범죄 사회학, 사회적 범죄 원인론에 왔습니다. 사실은 범죄 원인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 이론을 이해를 하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좀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이론적 어떤 정착성, 이론적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학의 전체 범위로 보면 법령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론적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틀을 잘 마련해 놓으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 동안에 득점할 수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개괄을 할게요. 사회학적 범죄 원인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거시적 관점에서 어떤 구조론적인 관점이에요. 사회 자체가 어떤 틀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가장 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위 문화하고 중산층 문화하고 구분되어 있다라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거시적 관점입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봤다는 얘기죠. 또 작은 관점에서는 아니 단순히 그렇게 구조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사람으로부터 배웠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습 이론이고요. 배워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우는 과정이 1대1의 접촉,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접촉, 범죄인과의 접촉 통해서 배운다는 개념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은 없을까라고 본 것이 뭐요? 통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통제, 사회적 통제, 또 내면적인 어떤 봉쇄 이론, 무엇이 범죄를 못하게 하는가, 또 범죄를 평소에는 하지 않고 어떠한 규제가 없을 때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를 중화시켜버려 합리화시켜서 이것은 정당한 거야, 잘못된 행위가 아니야, 이러한 관점으로 풀어버리는 중화기술은 그때 합리화라고 그래요. 그러한 형태의 범죄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이제 사회 통제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통제 이론은 사회가 범죄를 통제하는 그러한 기제를 얘기하고요. 우리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이제 법률적 통제 있죠. 우리 형법에 나와 있잖아요. 살인을 하면 처벌하겠다, 절도하면 처벌할게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통제 이론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그것이 이론은요,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전통사회가 무너졌다고 이렇게 봐요. 전통사회는 뭐예요? 농경사회. 농경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내 집과 옆집이 서로 잘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서로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같은 거야.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키우는 것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범죄 문제도 그런 응집력에 의해서, 마을의 응집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범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자,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제 근거로 둡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 도시가 커집니다. 그 커진 가운데서 급격하게 커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익명성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 도시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의 통제력, 그러니까 옆집의 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 해체로 인해서 사회 응집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회 해체론이고요. 그러한 사회 해체로 인해서 무규범이라고 그래요. 무규범, 아놈이란 말 쓰죠. 규범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지켜야 할 도리가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에 그 지켜야 할 도리가 사라지면서, 규범이 사라지면서 그것 자체가 문화로 자리 잡아버린다. 그 문화가 뭐예요? 범죄적 문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전달되면서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고 보는 것이 사회 해체 문화 전달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범죄적 문화가 뭐가 있다? 하위 계층 문화가 있고요. 하위 계층은 하위 계층인데 비행적 하위 문화가 있고요. 또 차별적인 기회 구조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노미란 얘기를 이제 잠깐 했잖아요. 사회 해체로 인해서 무규범 상태로 빠짐으로써 그 무규범이 결국은 일탈로 범죄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문화가 하위 계층 문화로 설명을 하고 비행적 하위 문화로 설명하고 차별적 기회 구조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노미 자체를 가지고 무규범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범죄 이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아노미 이론이 있고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 제도적 아노미 이론, 일반 긴장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적 이론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것이야말로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갈등 이론입니다. 이제 보수적 갈등 이론과 급진적 갈등 이론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수적은 우리 사회가 분화가 되면서 다시 말해서 남녀 간에 또는 또 이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민족이 또 옴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노소 이렇게 신구 세대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보수적 갈등으로 이제 세린이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드는 집단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요. 터크는 이제 범죄화론이라고 하는데 턱에 걸려서 범죄인으로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 이론 하면 우선 여러분들 급진적 갈등 이론으로 설명 듣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뭐냐면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범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급진적 자본주의 그 사회 자체가 제도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때요? 생산자 계급과 비생산자 계급 간의 갈등이 어쩔 수 없이 범죄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봉고 타고 다닌 사람들 퀴니, 스피처, 테일러 영 이런 분들이 급진적 갈등 이론을 설명합니다. 어쨌건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회학적 관점 이론에서 거시적, 미시적 관점 이론이 있다는 것 하고요. 구분하셔야 해요. 이제 공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미시적 이론에는 학습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이 있는데 이 낙인 이론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위에서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거예요. 범죄 원인이. 범죄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라면 낙인 이론도 범죄 원인이 무엇일까의 고민인데 그 원인을 전혀 엉뚱한 데 찾고 있어요. 그 원인은 결국은 처벌을 했기 때문에 범죄인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처벌을 안 했으면 범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처벌을 해가지고 괜히 건드려가지고 범죄인 만들어버렸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은 전혀 다른 성격의 주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면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난번 전체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안 나오네. 노트를 하나 쓰려고 했더니 추가로 좋아요. 노트 작성. 노트 이게 잘 작동을 안 해요. 제가 좀 기능을 하도 안 쓰다가 쓰니까 자꾸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작성을 하고 싶은데 설정에서 다른 외 위에 표시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그래요. 지금 안 되겠네. 자, 우선 여기서 마치고 제가 다시 또 준비하면서 정리할게요.